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김광현 선수는 시범 경기 첫 등판에 이어 시범 경기 첫 선발 등판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2이닝 동안 6타자를 모두 범타 처리하면서 3개의 삼진을 잡아냈는데요. 최고 구속은 94마일 151km가 나왔고 패스트볼 14개와 슬라이더 8개 그리고 커브 8개를 던졌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상대한 타자들의 면면이었는데요. 3루 땅볼로 처리한 조너선 비아는 지난해 24개의 홈런을 친 선수, 삼진을 잡아낸 브라이언 앤더슨은 지난해 20홈런 타자, 1루 땅볼을 이끌어낸 코리 디커스는 20홈런 시즌이 3차례 있는 타자였습니다. 또한 삼진으로 돌려세운 헤수스 아길라는 2018년 미러키에서 35개의 홈런을 날림으로써 에릭 테임즈를 벤치로 밀어냈던 선수고, 유격수 파플라이로 잡아낸 맷 조이스는 통산 145홈런 타자입니다. 여기에 역시 삼진을 이끌어낸 이산 디아즈는 마이애미 뎁스 차트에서 주전 2루수로 표시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한 6명이 5명의 주전 타자와 메이저리그 13년차 타자였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경기가 끝나고 나서였는데요. 현지 취재를 하고 있는 이영미 기자의 글에서 아길라는 김광현은 공을 잘 다루고 제구가 뛰어난 투수였다. 패스트볼, 커터 등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정확히 꽂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미 기자가 김광현 선수에게 확인해보니 김광현 선수는 커터가 아니라 패스트볼이 몸쪽으로 휘어 들어간 것 같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광현 선수를 오래 보아온 분들도 커터?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커터하면 생각나는 선수는 역시 마리아노 리베라죠. 다음은 제가 2015년에 쓴 젠슨이 보여주는 커터의 신세계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한때 양키스에서 뛰었던 좌완 필 코크가 한 말입니다. 루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 롱토스 파트너가 그인 걸 알고 깜짝 놀랐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다음에 일어났어요. 91m를 날아온 그의 공이 마지막 1.5m를 남겨놓고 갑자기 꺾이는 거예요. 제가 여태 봐온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하마터면 얼굴에 맞을 뻔했죠. 제 모습을 본 마리아노가 씩하고 웃더군요. 300피트를 날아온 커터라니 말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진짜예요. 맹세할 수 있어요. 리베라의 커터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감이 좀 오시죠? 리베라는 커터를 어떻게 얻게 됐을까요? 리베라의 증언에 따르면 1997 시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리베라는 고향 친구인 라미로 멘도사와 함께 캐치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베라가 던진 공은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계속 멘도사의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이에 멘도사가 야 똑바로 좀 던져 라고 했다는데요. 리베라는 그날따라 자신이 중지에 힘을 더 주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리베라는 이를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990년 월드시리즈에서 4세이브를 거두고 시리즈 MVP가 됐지만 리베라에게 밀려 양키스를 나가게 된 존 웨틀랜드가 리베라에게 커터를 가르쳐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빈스 벨라스케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켄 자일스 트레이드를 통해 휴스턴에서 필라델피아로 넘어간 벨라스케스는 2016년 4월 15일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 9이닝 16KO 완봉승을 따냅니다. 16개의 삼진을 잡아낸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그중 13개가 빠른 볼로 잡아낸 삼진이었다는 겁니다. 한 경기 13개의 패스트볼 삼진은 2013년 쉘비 밀러, 지난해 레이날도 로페스와 함께 2008년 이후 타이 기록에 해당됩니다. 경기가 끝난 후 샌디에고 앤디 그린 감독은 패스트볼이 라이딩 라이프를 가지고 있다. 공이 폭발하면서 들어오는 느낌이 슈어저를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딕슨 야구사전은 라이딩 패스트볼을 우완투수가 던졌을 때 좌타자의 몸쪽 또는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움직이며 들어오는 패스트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포신 패스트볼이 가지고 있는 내추럴 무브먼트는 우완이 던졌을 때 우타자의 몸쪽으로 살짝 휘면서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투심은 내추럴 무브먼트의 역회전, 싱커는 떨어지는 움직임을 극대화한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커터는 내추럴 무브먼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우완이 우타자에게 던졌을 때 슬라이더만큼은 아니지만 바깥쪽으로 꺾이는 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내추럴 무브먼트가 아니라 커터성 무브먼트를 가진 포심을 던지는 투수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명예의 전당에 오른 마무리이자 역대 최고의 패스트볼을 던진 불펜 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구스 고시즈인데요. 고시즈의 패스트볼 역시 그랬다고 합니다. 마이너리거 시절에 만났던 정영일 선수 또한 일부러 던지는 게 아닌데도 자꾸 커터가 된다는 말을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야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게 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릴 선수가 생각나서입니다. 바로 오승환입니다. 오승환 선수는 처음 메이저리그에 등장했을 때 라이딩 패스트볼을 던진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금은 고인이 된 박정환 기록원이 오승환 선수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포심 좌우 무브먼트의 음수값이 상당히 작은 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심의 좌우 무브먼트는 우한일 경우 음수, 좌한일 경우 양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설 중에도 타자들이 오승환 선수의 포심을 커터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승환 선수의 내추럴 커터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고 저희의 관심사에서도 멀어지게 됐는데요. 생각해보면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공인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공인구로 꾸준히 내추럴 커터를 던질 수 있다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커터는 이미 류현진 선수에게도 증명된 것처럼 스플리터, 서클 체인지업과 함께 가장 확실한 패스트볼의 보조 구종이기 때문입니다. 김광현 선수는 류현진 선수의 조언에 따라 일부러 메이저리그 공인구에 적응하는 과정 없이 미국으로 건너간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그 다음 등판에서도 김광현 선수를 상대한 타자들의 입에서 아길라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